5.4의 포항에서 난 지진 이야기입니다. 역대 2위의 위력을 지금 보여준 지진이고요. 포항 쪽에 사진들이나 보도들을 보니까 엄청나대요. 뭐 아파트 벽이 금이 가는 것은 물론이고 뭐 좀 취약한 부분에서는 막 깨지고 부서지고 난리가 났고 그 떨어진 물건 때문에 자동차가 완전히 박살난 것도 사진으로 봤는데 보도블록도 다 부서져가지고 막 길이 다 뒤집어져 있고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림만 봐도. 그러니까 언제부턴가 한반도는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하면서 경주 지진이 불과 작년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역대 가장 센 지진이었고요. 포항 쪽 지진이 지금 역대 위력이 두 번째 지진인데 여진이 이게 몇 달 동안 계속되잖아요. 저번에도 예. 보니까 여기 예. 막 지진이 하루에도 몇 번씩 여진이 나는. 예. 이틀 전에 이란에서 상당한 규모의 지진이 있었잖아요. 네. 그 후속 기사 중에 눈에 띄었던 제목이 한반도가 안전지대가 아니다. 판 위에 있기 때문에 이란에서 있었던 그 지진과 같은 판 위에 있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에너지가 쌓이고 있는 중이어서 이게 한국도 위험한 나라다라고 했던 기사가 이틀 전에 봤었거든요. 근데 오늘 지진을 난 거 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그게 5.5면 상당한 규모인데. 그리고 이틀 전에 그쪽 지방에서 지진운도 발견되었다라는 사진이 돌고 있는데 그 사진을 보면요. 그 구름이 정말 계단처럼 탁탁탁탁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게 지진운이라고 부르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귀국하자마자 바로 이분은 참 일복은 타고나셨다. 예. 좀 실수도 있는데 오자마자 이제 회의 소집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동남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시자마자 수석 보좌관 회의를 열어서 지금 지진 대책부터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고요.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박근혜 정권 때 있었던 재난안전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책이 이게 수습이 안 됐잖아요. 문자도 그런데 늦게 오고. 문자 알람도 빨리 온 것도 그렇지만 청와대 측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귀국 중에 있고 비행기 안에서 보고를 받았으며 즉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지금 소집해놨고 대통령이 오는 대로 바로 수습에 들어갈 거라고 이게 알려주더라고요. 그것만 봐도 마음이 놓이잖아요. 예. 제가 그 문자를 받을 때에 카페에 있었는데 갑자기 재난 문자가 울릴 때 정말 그 카페에 있는 모든 핸드폰이 다 같이 울렸고 이번이 아마 지난 정권보다는 거의 실시간으로 문자가 왔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오후 2시 29분에 지진이 났고요. 그리고 5.4 지진인데 문자가 발송된 시간이 2시 30분쯤 네. 문자가 2시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몇 초 만에 온 거거든요. 네. 실제로 이번에 재난안전문자가 예비 경보가 지진이 나고 지진을 자동 예측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지진 규모를 위치와 지진이 이만큼 규모가 된다라는 걸 자동으로 해서 발송하는 시스템인데 그게 가동이 돼서 처음에는 5.5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0.1 정도 차이가 났죠. 실제 관측 지역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진이 나고 19초 만에 발송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실시간이어서 사실은 포항에서 지진이 나고 전국으로 발송이 됐는데 포항보다 멀리 있는 사람들은 문자를 먼저 받고 진동을 느끼는 상황이 된 거죠, 이번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포항에서 이제 진동이 퍼져나가는 네. 그 시간보다 빨리 갔다는 거예요. 예. 이거는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럼 이게 사람이 지진을 느껴서 바로 문자를 보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동 발송 시스템입니다. 그 시스템이 박근혜 정권 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있었는데 그때는 뭐 전원을 내리고 있었나? 공무원들이 놀았죠. 그걸 꺼놨겠지. 아니 제가 봤을 때는 그 시스템을 작동이 잘 안 되던 걸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점검 같은 거 안 하던 거를 조금만 이렇게 손 좀 보면 그러니까 원래 목적대로 문자가 발송되게끔 고쳐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 문자가 구미시청에서는 또 알아서 보낸다고 2시 29분에 진행됐던 그 지진 문자를 4시 28분에 그러니까 2시간 후에 보내면서 또 원성을 하고 있습니다. 구미시가요? 네. 구미시장이 누구죠? 아니 구미시는 그 박정희 관련된 이상한 네. 것도 좀 하지 남유진. 말고 똑바로 좀 정신 차리고 살지 이 사람들. 에이. 반신반의인데 뭐. 지진이 제가 어렸을 때 80년대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인천에서 지진이 한 번 본 적이 있었는데 제가 아직도 그거를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밤에 왔어요. 자는데 왔는데 지진으로 인해 몸이 흔들리는 건 둘째고요. 지진이 오기 전에 그 소리가 들립니다. 쿵쿵쿵쿵쿵쿵 하는 소리가 들려오는데 멀리서. 헐. 이게 우리 영화에서 보면 막 사운드 효과 줘가지고 폭탄 터지는 소리 같은 굉장히 웅장한 소리 같은 깊은 소리 있잖아요. 그게 와요. 가까이. 그러면서 흔들려요. 굉장히 공포스러워요. 사실은 이걸 겪으면. 그때 당시에도 몸이 자다가 굴러다닐 정도의 진동이 왔는데 지진이 이렇게 위험한 거고 아까 푸른나무님이 얘기한 것처럼 신고리 3호기를 제외하고는 모두 내진 설계가 6.5로 돼 있다고 하는데 내진 설계가 6.5로 돼서 공사가 됐죠. 시간이 오래 지났어요. 그렇지. 부품이 노후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교체도 하고 노후되면서 이게 6.5라는 보장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실제로 진짜로 공포심은 핵발전소가 밀집해 있는 지역이 양산단층과 연관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움직이고 있는 상태에서 네. 만약 그게 활성화돼 버리는 순간에 정말 끔찍한 재앙이 올 수도 있어서 실제로 지금 그 과학자들 지구과학을 연구하시는 학자분들 중에는 양산 단층이 활성화됐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만큼 지금 심각한 상황이고 이 지진이라는 거는 아까 야순미 얘기한 것처럼 판과 판의 경계에서 활발히 일어나는데 이 우리가 여진이라고 얘기하는 거가 어떤 효과냐 하면 지진이 한 곳에서 일어나면 그 지진의 진동이 옆에 있는 약한 곳들을 건드려요. 그래서 여진이 오는 거예요. 약한 곳들이 균열이 생기고 해서 여진이 오는데 우리는 판과 판의 경계에는 있지 않지만 일본의 후쿠시마 사고가 났던 것처럼 그렇게 일본 쪽에 동일본 지진 때에서 지진이 많이 일어나면서 우리나라 쪽에 이 양산 쪽이나 이쪽에 단층대를 건드렸을 확률이 높다라는 분석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양산 단층이 포항에서 시작해가지고 경주를 바로 예. 관통을 하고요. 예. 그리고 양산을 지나는 그게 양산 단층인데 그쪽 그 포항의 호랑이 꼬리에 해당하는 부분 네. 그쪽 지역이 사선으로 계속 무슨 단층이 계속 돼 있어요. 지금 네. 울산 단층, 일광 단층, 뭐 양산 단층 뭐 이런 식으로 대여섯 개의 단층들이 연결이 돼 있는데 그 중에 지금 양산 단층으로 추정되고 있는 곳들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경주 방패장도 있고 포항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네. 이거 굉장히 뭐랄까 불안하긴 한데 사실은 지진은 그걸 막기는 사실상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지진을 예방할 수는 없죠. 지진은. 그러니까. 네. 지진이 일어나면 최대한 빨리 대피하고 최대한 빨리 뭔가 조치를 취하고 이게 지금 정부가 할 일이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이제는 특히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 이게 이제 뭐 판도라 같은 영화도 보면 그렇지만 지진이 일어났을 때 어떤 재앙처럼 찾아오는 핵발전소의 안전성 문제 같은 것들이 최대한 지금 빨리 점검돼야 되고 그리고 국민들한테 이제는 뭐 요식행위로 뭐 학교에서 전설처럼 지진 났을 때 대피하는 법 이런 걸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고 실전처럼 무조건 가르쳐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시스템도 만들어 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좀 무서운 이야기지만 그쪽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했고 그게 후쿠시마 같은 사고가 나면 어떤 식으로 얼마나 빨리 우리 국민들이 대피할 수 있나까지도 이제는 완전 점검해야 되는 상황이라 제가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수보회의 끝나고 나서 관련 장관들과의 빠른 시일 안에 그거를 확립하는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고 나서 첫 지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6개월 동안 해야 될 어떤 것들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했지만 지진에 대한 거는 면밀하고 뭔가 선택과 집중을 못했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은 수개월 동안 그것들을 짜는 어떤 기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이번에 지진이 제가 걱정되는 것은 오늘 녹음하는 날 오늘 당일에 지진이 났지만 다음 날 우리 방송 올라가는 날 이날이 되면 수능이 있어요. 그러네. 포항 지역에 학교들이 균열이 갔을 텐데 저는 걱정되는 게 지금 수능 당국에서는 예비고사장들을 준비를 해놓겠다 그래서 차질 없이 치러지겠다라고 지금 현재까지 제가 들은 것까지는 발표가 났는데 안타까운 것은 만약에 오늘 밤이라도 새벽이라도 좀 위험하다 싶으면 수능 전체를 며칠 미루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 저는 생각을 해요. 아이들이 혹시라도 다치면. 자,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사상 초유의 수능이 연기되는 뭐 이런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어쩌면 세월호로 인한 어떤 교훈이 이 지진에서도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그렇다고 포항 지역만 수능을 안 볼 수는 없잖아요. 수능은. 그렇죠. 예. 그래서 전국적으로 다 수능이 일주일씩 연기되는 이런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데 굉장히 잘한 현명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수능 빨리 보고 빨리 놀고 싶었던 우리 고3 친구들은 안타깝네요. 그리고 이렇게 성적에 약간이라도 욕심이 있었던 친구들은 제가 네버엔딩 스토리에서 말씀드렸던 시험 꿀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이면 충분히 20점 정도 올릴 수 네. 있어요. 그래서 그 일주일 사이에 공부를 더 해가지고 성적이 더 잘 나오는 친구들도 있겠군요. 어쨌든 간에 이거는 정말 잘한 결정이라고 봐요. 설사 내일 어떤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건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네. 것이거든요.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1%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조금 더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사고를 피해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진이 수능의 일정까지 바꿔버렸네요. 물론 문재인 정부의 안전에 대한 남다른 경각심도 한몫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작년에 경주 지진 났을 때 고등학교 자율학습 중이던 학생들이 나가려고 하니까 선생님이 못 나가게 잡았다는. 이번에도 그랬어요. 오늘도. 네. 비슷해요. 아, 그랬어요? 네. 학교에서는 비슷한 상황이 와, 벌어지는데 진짜 쌍욕 나온다. 학습 효과가 없는 거지. 예. 지진 나면 건물 안에 들어있는 건 위험하잖아요. 예.
오늘 이제 그 포항에 있는 고등학생이 트위터를 타례로 쭉 올려야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나가지 말라고 했고 집에서 가족이 보내준 사진에는 집 안에 벽에 있는 타일이 다 무너져 내려 있고 대리석, 대리석이 다 무너져서 깨져 있고 TV가 완전히 엎어져 있는 그 정도인데 그 선생님들도 답이 없는 거예요. 얘네가 학교 밖으로 도망가라고 했을 때 다 흩어지면은 또 관리가 안 되잖아요. 아니 학생들이 하루 땡땡이 친다고 뭐 어디 뭐 큰일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 안전이 우선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직도 우리나라 교육계에서는 아직도 좀 부족한 것 같고요. 근데 사진 같은 거나 또 유튜브 같은 데서 각 나라의 지진 같은 거 보잖아요. 영상 보면은 폭격 맞은 것보다 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쪽에 있지 않기 때문에 지진이 좀 나서 뭔가 좀 조금 뭐 깨지고 부셔졌나 보다 이런 느낌인데 지진이 한번 그런 정도가 나면은 도시 자체가 쑥대밭 돼버리는 거예요. 네. 굉장히 공포스러운. 우리나라 핵발전소들이 6.5 내진 설계가 돼 있다고 하는 그 정도 수치까지 오면은요,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지은 건물들 외에는 대부분 무너진다고 봐야 돼요.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지금 우리 5.4라고 그랬잖아요. 5.4에서 6.5 한 단계잖아요. 이게 지진의 강도가 100배입니다. 한 단계 올라가면. 근데 원전이 뭐 6.5로 지어졌다, 뭐 7.0에 견디게 지어졌다 하는 건 설계에서 건설할 당시 기준인 거예요. 그래요, 맞아요. 그런데 그 원전이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그 원자로에서 나오는 방사능에 의해서 나머지 그 물질들이 오랜 시간 그 방사능을 견디다 보면 유리화 현상이라는 게 이제 진행되는데 네. 그 유리화 현상이라는 게 그게 철이 됐든 콘크리트가 됐든 원래 그 강도를 유지하는 분자 구조 있죠. 이게 방사능에 오랫동안 노출되면 그 분자 구조가 깨져요. 그래서 유리처럼 약해진다고 해서 유리화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설계에서 지을 당시에 6.5 내진 설계를 했다면 5년 주기로 그거를 감소시키든 10년 주기로 감소시키든 그게 내진 능력이 감소된다고 가정하고 평가를 해야지 설계할 당시에 그 능력을 설계 수명까지 계속 유지된다고 가정하는 건 불합리하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쪽에 전문적인 시각이 있는 건 아니지만 늘 다루었던 입장에서 보면은 어쩌면 정치적인 문제, 개혁 이런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에 봉착했다라고 보고요. 문재인 대통령 잘 해낼 것으로 믿습니다. 이분은 참 일복은 타고나셨다. 좀 실수도 있는데 오자마자 이제 회의 소집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동남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시자마자 수석 보좌관 회의를 열어서 지금 지진 대책부터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고요.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박근혜 정권 때 있었던 재난안전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책이 수습이 안 됐잖아요. 문자도 늦게 오고. 문자 알람도 빨리 온 것도 그렇지만 청와대 측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귀국 중에 있고 비행기 안에서 보고를 받았으며 즉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지금 소집해놨고 대통령이 오는 대로 바로 수습에 들어갈 거라고 이게 알려주더라고요. 그것만 봐도 마음이 놓이잖아요. 예. 제가 그 문자를 받을 때에 카페에 있었는데 갑자기 재난 문자가 울릴 때 정말 5.4의 포항에서 난 지진 이야기입니다. 역대 2위의 위력을 지금 보여준 지진이고요. 포항 쪽에 사진들이나 보도들을 보니까 엄청나대요. 아파트 벽이 금이 가는 것은 물론이고 좀 취약한 부분에서는 깨지고 부서지고 난리가 났고 그 떨어진 물건 때문에 자동차가 완전히 박살난 것도 사진으로 봤는데 보도블록도 다 부서져가지고 막 길이 다 뒤집어져 있고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림만 봐도. 그러니까 언제부턴가 한반도는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하면서 경주 지진이 불과 작년이었지 않습니까? 그게 역대 가장 센 지진이었고요. 포항 쪽 지진이 지금 역대 위력이 두 번째 지진인데 여진이 이게 몇 달 동안 계속되잖아요. 저번에도 보니까 거의 막 지진이 하루에도 몇 번씩 여진이 나는. 이틀 전에 이란에서 상당한 규모의 지진이 있었잖아요. 네. 그 후속 기사 중에 눈에 띄었던 제목이 한반도가 안전지대가 아니다. 판 위에 있기 때문에 이란에서 있었던 그 지진과 같은 판 위에 있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에너지가 쌓이고 있는 중이어서 이게 한국도 위험한 나라다라고 했던 기사가 이틀 전에 봤었거든요. 근데 오늘 지진을 난 거 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그게 5.5면 상당한 규모인데. 그리고 이틀 전에 그쪽 지방에서 지진운도 발견되었다라는 사진이 돌고 있는데 그 사진을 보면요. 그 구름이 정말 계단처럼 탁탁탁탁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게 지진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귀국하자마자 바로 그 카페에 있는 모든 핸드폰이 다 같이 울렸고 이번이 아마 지난 정권보다는 거의 실시간으로 문자가 왔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오후 2시 29분에 지진이 났고요. 그리고 5.4 지진인데 문자가 발송된 시간이 2시 30분쯤 문자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몇 초 만에 온 거거든요.
실제로 이번에 재난안전문자가 예비 경보가 지진이 나고 지진을 자동 예측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지진 규모를 위치와 지진이 이만큼 규모가 된다라는 걸 자동으로 해서 발송하는 시스템인데 그게 가동이 돼서 처음에는 5.5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0.1 정도 차이가 났죠. 실제 관측 지역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진이 나고 19초 만에 발송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실시간이어서 사실은 포항에서 지진이 나고 전국으로 발송이 됐는데 포항보다 멀리 있는 사람들은 문자를 먼저 받고 진동을 느끼는 상황이 된 거죠, 이번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포항에서 이제 진동이 퍼져나가는 네. 그 시간보다 빨리 갔다는 거예요. 예. 이거는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럼 이게 사람이 지진을 느껴서 바로 문자를 보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동 타다다 발송 그러니까 시스템입니다. 그 시스템이 박근혜 정권 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있었는데 그때는 뭐 전원을 내리고 있었나? 공무원들이 놀았죠. 그걸 꺼놨겠지. 아니 제가 봤을 때는 그 시스템을 작동이 잘 안 되던 걸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점검 같은 거 안 하던 거를 조금만 이렇게 손 좀 보면 그러니까 원래 목적대로 문자가 예, 발송되게끔 거쳐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 문자가 구미시청에서는 또 알아서 보낸다고 2시 29분에 진행됐